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교과서 70쪽에 4번까지 풀었었는데요. 70쪽부터 쭉 교과서를 넘겨주시면 78쪽에 생각 모으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생각 모으기를 나갈 거고요. 그 생각 모으기 전에 그 70쪽부터 77쪽까지의 그 빈 공간들은 진도를 나가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등교 수업 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친구들하고 같이 생각을 나누는 부분, 아니면, 모든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등교 수업을 한 이후에 나가도록 하고요. 우리 오늘은 78쪽, 79쪽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과서를 봐주세요. 네, 그러면 생각 모으기 빈칸 한번 같이 채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며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보기에서 찾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로 내려와 보세요. 네, 보기에 주장, 책, 독서 목적, 배경 지식 이렇게 4가지 단어가 있고요. 이 낱말을, 적절한 말을 보기에다가 이 빈칸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지금 빠르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그럼 같이 해볼까요? 읽을 책을 선정할 때에는 뭐를 고려해야 될까요? 독서 목적, 독자 자신의 흥미와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네, 그래서 독서 목적, 우리가 글을 읽고 뭐를 알고 싶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 목적을 체계적으로 세워두고 구체적으로 세워두고 책을 읽으시면 더 좋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독자 자신의 흥미와 수준이 또 굉장히 중요한 책을 선정하는 기준이 되겠죠. 너무 어려운 책을 고르면 안 된다. 또 너무 쉬운 책을 골라서도 안 된다. 우리가 이제 청소년이라고 생각했을 때 청소년을 위한 이런 식의 제목이 붙어 있는 책이라면 굉장히 알맞은 책이 되겠습니다. 네. 2번째 동그라미로 갈게요. 글을 읽을 때 인터넷 사전 관련 분야의 다른 뭘까요? 다른 책 등을 참고하면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거의 대부분 지식을 많이 검색을 하죠. 네, 근데 사실은 인터넷도 좋지만 인터넷에는 좀 가짜 뉴스, 가짜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선별하기가 좀 곤란하다면 사전이나 책 등을 참고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이나 책은요, 많은 사람의 검토를 통해서 나오는 출판이 되는 책들이기 때문에, 도서들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떠도는 어떤 정보, 출처를 모르는 정보보다는 조금 더 신빙성이 있죠. 네, 또 전문가들이 대부분 책을 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정보보다는 조금 더 신빙성이 있다. 물론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 중에서도 출처가 명확한 것은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면서 우리가 정보를 선별해야겠다. 네, 3번째 동그라미 갈게요. 자료를 찾아 참고하며 글을 읽으면 뭐를 넓힐 수 있을까요? 네, 배경 지식을 넓힐 수 있습니다. 배경 지식이 넓어지면요, 책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지고요. 어린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배경 지식이 없잖아. 그치? 이 우리는 이제 살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나이를 먹으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그냥 배경 지식으로 자동적으로 쌓이는데 아주 어린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배경 지식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애들은 어떻게 독서를 하냐? 읽은 책을 또 읽습니다.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서 또 읽으면서 반복을 통해서 배경 지식을 쌓는 방법으로 대부분 독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청소년이니까 그럴 필요는 없고 우리가 다른 자료들을 찾으면서 읽으면 배경 지식을 넓히는 데에 굉장히 좋은 습관이 되겠고 그것이 바로 능동적인 독서 습관이 되겠다라는 이야기죠. 네, 여기까지 잘 채워주셨으면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과 같이 책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라고 했습니다. 거기 그림을 보세요. 그림. 네, 여기 이 예쁜 여학생의 어떤 생각을 그림으로 나타난 게 있는데요. 선생님도 요즘 이런 우주에 관해서 좀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유튜브에 보면 우주에 관해서 설명한 그런 유튜버들이 되게 많은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들들하고 같이 자주 보는데 이 여학생도 미지의 세계 블랙홀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블랙홀의 모습이 어떤지 궁금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밀도가 무슨 뜻일까 이런 생각을 또 했대요. 또 블랙홀의 생성 과정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싶어. 근데 블랙홀의 생성 과정이나 이런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쉽지 않고 블랙홀에 대해서 이제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은 아주 한정적인 부분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블랙홀에 들어가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블랙홀 내부가 어떤 건지 뭔지 왜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지 이런 거를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학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궁금증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게 지금 우리 이 교과서의 문제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위에서 정리해본 내용처럼 어렵거나 잘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서 확인을 하는 그런 작업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읽고 있는 책의 내용과 관련된 다른 책 찾는 거 배경 지식 넓히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찾아서 읽을 수 있겠고 또 책에 제시되지 않은 사진이나 그림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네, 오늘은요, 많이 안 나갈 거예요. 많이 안 나가고, 78쪽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생각 넓히기 도서관에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살펴보고 나만의 독서 계획을 세워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자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서관에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살펴보고 독서 계획을 세우고 책을 한 권씩 읽어오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1학기 때 수행평가 중에 하나로 독서 감상문을 할 생각이 있거든요. 네, 독서 감상문 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원격 수업을 하면서 조금 학교 가는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질 때에 책을 한 권 읽어 놓으시면 독서 감상문 쓰기가 조금 편하시겠죠? 개학을 하고 나면 모든 전 과목 수행평가가 막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독서 감상문을 쓰기 위해서 책을 그때 가서 한 권 읽는 것보다는 지금 한 권 읽어 놓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도서관에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살펴보고 읽고 싶은 책의 분야와 주제, 도서 목록 등을 정리하여 독서 계획을 세워보세요. 독서 계획을 세운 뒤에는 친구들과 독서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자료를 찾아가며 책을 읽어보세요. 네, 이런 동영상까지 하나 봤습니다.